수요 줌 세미나는 비전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비전 강의를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는데요. 저희가 어텀에서 가장 성공을 빨리 가는 길은 성공으로 가고 계신 분들, 또 이미 성공하신 분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하실 분은 좀 많습니다. 네, 리더스 클럽 멤버이시고요. 또 오프 세미나에서 지휘자로 우리의 감성을 늘 적셔주셨던 그분, 부산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예미정 샤론노즈 마스터님을 모실 때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이 제 얼굴이 이렇게 크게 보여지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말고 한 여러 명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 없나요? 보기에서 갤러리 누르세요. 갤러리. 네, 보기에서 전체 갤러리.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게 자꾸 그렇게 되는데. 네, 지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고 있었는데 또 긴장을 하니까 또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자, 저희 소개를 해주신 그 김송주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께서 비전 강의를 의논 안 하시고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네 하긴 했는데 네 하고 나서부터 어찌나 가만히 혼자 있을 때마다 속에서 얼마나 강의를 하는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빨리 하고 제가 제정신이 돌아와야 되겠다 해서 이날이 벌써 이렇게 왔네요. 저는 솔직히 음악으로 애터미 안에서 이렇게 공헌도 하고 싶었고 봉사도 하고 싶었고 강의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하는 거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았었는데 결국은 제가 가야 되고 넘어가야 될 게 제가 걸어온 길을 여러분한테 어떻게 걸어왔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처럼 헤매지 말라고 해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자리가 저의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하지 않고 문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들으시면서 필요한 것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비전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큰 비전이 돼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회장님이 얘기하는 3년 5년 안에 리더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석세스나 이런 막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다 해서 좀 작아지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더스 입성을 했을 때 대신에 영 리더스 그다음에 리더스, 다음 로열 리더스는 다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영 리더스 들어왔는데 젊다는 이유로 너무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리더스 들어가서 회사에 인사를 하는데 회장님께서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말씀하시면 하는 말이 몇 살이야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가 42살인가 43살인가 할 텐데 회장님께서 아직 40대 초반인데 했더니 그게 왜 늦었냐고 얘기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빠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비전이 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한테 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해 주시나요? 네. 제가 왜 나는 늦었을까? 왜 나는 애텀이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어떻게라기보다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 안에. 그런데 성공의 8단계를 봤을 때 결단이 너무 늦었구나. 내가 결단이 너무 늦어서 늦지 않았나.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애터미를 지금 자랑스러운 애터미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보를 2010년도에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정보를 2009년도쯤에 받았는데 소비자로만 계속 있다가 2010년도에 완전한 결단도 아니고요. 그냥 저의 환경이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저는 잘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음악을 3학년 때부터 전공을 했기 때문에 거의 평생 음악만 하다가 한 25년 가까이 음악을 하고 실제적으로 음악으로 돈을 벌기는 한 13년 정도 돈을 벌고 있을 무렵에 애터미를 만나게 됐는데요. 애터미 정보를 처음 어떻게 들었냐면 지금 김미수 본부장님의 조카인
친구가 저와 악기를 같이 했던 친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그 아이를 키우고 자기가 할 게 없어서 여러 가지를 찾고 있을 때 너가 나한테 플룻을 배워서 차라리 너도 학교를 나가라 이렇게 하고 그 친구를 악기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한 달 정도, 2달 정도 배우다가 저한테 화장품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 화장품을 들고 와서는 저는 이 친구를 플룻을 가르쳐서 학교를 주려고 준비시키고 있는데 그 친구는 화장품 한 세트를 들고 와서 저보고 이 화장품을 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화장품이 보이지 않았고 저 목적이 다르니까 화가 났어요. 그 친구한테. 왜 너는 이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뭐 차라리 이름도 없는 애터미 하지 말고 아메이나 해라. 이렇게 말을 선생짓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아메이를 해본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충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저를 발견을 하고 집에 와서 친구가 그 화장품을 보여주고는 기분이 나쁘니까 딱 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처음으로 친구가 이 물건을 좀 부탁하면서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얼마 된다고 내가 그거를 안 사줬을까 하는 미안함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우선 에센스만 줘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싫다 이러면서 막 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줘봐 써볼게 이러면서 보니까 그래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집에서 딱 스킨로션 에센스만 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학교를 6군데 나가고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반주자로 새벽 5시 일어나서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오케스트라를 한 6군데 나가고 그냥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시로 아이들을 대학을 보낸 애들을 5명을 한 3명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동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피곤에 찌들려 있는 상태라 얼굴색이 너무 까매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지?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고. 네? 빨리 여기 앉아서. 들리지 않아요? 그냥 지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상태여서 제가 얼굴이 좀 하얘졌으면 좋겠다. 하얘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정말 좋은 화장품을 쓰고 비타민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정말 하얘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왜 이렇게 까매지냐 왜 이렇게 아파 보이냐 왜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막 한마디 한마디씩 하는데 그것도 완전 스트레스더라고요. 결혼식 갔는데 왜 이렇게 늙었냐 뭐 이러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돈은 많이 벌고 있는데 이 얼굴을 바꿀 수가 없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피부과를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 하얘지기만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친구가 준 화장품을 딱 썼는데 3일 딱 썼는데 얼굴이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3일을 분명히 썼는데 친구한테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가 가져온 화장품이 뭐가 그리 좋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거절했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네가 이 화장품을 쓴다고 집중이 안 되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화장품을 딱 이렇게 쓰거나 좋다는 말을 했을 때 이 친구의 반응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야 내가 좋다 했지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는 말을 못하고 야 이거 얼만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29,7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에. 4개를 샀을 때 우리가 39,000 뭐 그렇게 했던 가격이 기억나는데 하나에 15,000원인데 친구가 29,700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전율이 돋았어요. 제가 그때 왜 전율이 돋았냐면 제가 인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인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데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됐냐면 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단기 선교로 인도를 갔다 와서는 그 선교비를 더 많이 보내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 감동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화장품 가격을 줄일 수 없고 이제 어떤 감동이었냐면 너가 쓰고 있는 화장품 가격을 좀 줄여서 인도에 선교비를 좀 많이 보내라는 감동이었는데 저는 하나님 제 얼굴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교비 많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절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렇게 선교비를 많이 보내게 할 거면 좋은 화장품 하나 만들어 주시던가 주름이 펴지는 거 3만 원 2억짜리 하나 만들어 주시던가 해서 그런 기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제가 그걸 같이 동시에 친구가 전해준 화장품이 29,700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찾고 있던 화장품이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 불이 꺼져 있어서 아무도 공감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해됩니다.
네, 이게 대비가 감동을 자꾸 묵상하면 감동은 줄어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교비를 많이 보내는데 29,700원짜리. 그리고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좀 만들어 달라고. 아무나 만들면 잘 못 믿으니까. 그거에 하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던 게 그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화장품도 너무 좋다고 친구한테 솔직히 말했어요.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데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싸지? 그러면서 그 친구가 동영상을 하나 딱 보여주면서 화장품 동영상 뉴스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화장품의 어떤 본질을 보여주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그동안 화장품을 돈으로 얼마를 썼는지, 화장품이 물하고 기름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화장품은 얼굴이 사이즈가 구멍이 있기 때문에 100에서 120나노인데 그게 보통 200에서 400나노 사이즈이기 때문에 유해 성분이 절대 얼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레슨을 했고 노동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벌었던 돈을 화장품 가격이 100만 원씩 정도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는 되게 비싼 화장품 쓰시지 않나요? 화면이 많이 꺼져 있네요. 그러니까 제 강의가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잘 않습니다. 들었어요. 재밌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 안 그렇지 그래요. 않으시죠. 저의 생각인 거죠. 재밌어요. 우리 이용경 총장님께서 화면이 꺼져 있으면 왜 저런 기분이 드는지 제가 심은 대로 거두는 느낌입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잘 켜놓으세요. 그러지 않겠다는 회개를 하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동영상을 보면서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게 감동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화장품이 물하고 기름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모공에서는 기름이 나오고 땀샘에서는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하고 기름을 그래서 유화산업이라 하는구나 하는 여러 가지 화장품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100만 원씩 쓰면서도 그렇게 쓸데없는 화장품을 썼던 제가 너무 후회가 됐고 저만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그 화장품을 쓰면서 바가지를 쓰고 있지 않을까? 이거를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학원을 운영도 하고 있었고 학교도 나가고 있었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몸이 한 뭐 10개가 돼도 모자란 몸을 갖고 있을 상태였으니까 기력이 다 소진한 상태라 또 그런 마음은 들었지만 순간 그 동영상을 보면서 감동은 됐지만 이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기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투잡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네네. 투잡, 쓰리잡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원잡을 갖고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력을 다 쓰시잖아요. 그 모든 기력을 다 쓰시는데 감동이 됐다고 해서 그걸 막 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감동은 됐지만 나만 써야지 하고 그냥 물건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제가 학교에 방과후 수업을 가는데 그때도 방과후 수업이 그때 공개 수업이었어요. 어머님들 모셔놓고 하는 공개 수업에 아이들 가르치려니까 막 심장이 또 벌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고프지 하면서 샌드위치 하나를 먹었는데 그게 딱 급체를 한 거예요. 급체하면서 손이 막 차갑고 저렵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공개 수업을 끝내고 완전히 그 기진맥진해서 그 친구 집에 다시 가게 된 거예요. 그 친구 집에 다시 가서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했다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베란다에 해모임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화장품을 써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모임이라는 걸 좀 저것도 혹시 그 애터미 회사에서 나오는 거야? 하고 질문했더니 친구가 그렇다 하면서 한 박스를 딱 주더니 저한테 이걸 먹어보라고 주면서 그 자리에 2포를 뜯어서 저한테 주는데 그거 2포를 딱 먹었는데 방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방구가 나오고 갑자기 막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소화제를 달고 살았거든요. 제가 이 소화제 얘기를 하면서 잠깐 과거로 돌아갈게요. 제가 5살 때 콜레라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5살 때 70년대 콜레라가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콜레라에 걸리고 제가 5살이고 동생은 3살이었어요. 근데 그때 콜레라에 걸렸을 때 딸이 계속 먹으면 밑으로 싸잖아요. 이 흡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독한 약을 먹거나 독한 치료를 받게 되면 소장이 파괴가 된대요. 그래서 소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친구가 됐던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5살 때 콜레라에 걸려서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살이. 여러분, 살이 안 찌고 싶으시면 소장을 잠깐 잘라내시면 됩니다. 혹시 살을 빼주고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짓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소장이 재생이 그렇게 제일 안 되는 조직 중에 하나래요. 7m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저는
늘 많이 먹으면 구토를 하고 뭐 잘못 먹으면 설사를 하는 걸 몸에 달고 살고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 쭉 왔다 보니까 당연히 되새김질은 당연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둘이서 얘기하면서 올라왔다 되새김 뭐 올라왔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더러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올리는 습관이 있으니까 죄송한데 조금 더러운 얘기 해도 될까요? 그게 살짝 이렇게 올라오면 우유를 먹으면 우유가 덩어리가 돼서 올라오고 뭐 덜 씹어서 올라오면 뭐 덜 씹어서 올라와서 내가 이거 덜 씹어서 다시 올라왔나 보다 다시 씹어서 소도 아닌데 무슨 되새김질을 했다는 거죠. 그게 제 잠깐 웃고 넘어가자는 단계에서 제가 예쁘게 생겼는데 그런 얘기하면 괜찮잖아요. 제가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6학년 때 알았죠. 그게 잘못됐구나 하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콜레라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고 화장실을 5번 간다는 거 아세요? 화장실을 하루에 5번 넘게 간다면 제가 부산에 있는 모든 화장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산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레슨을 그렇게 받으러 다니면서 그 유산균을 가지고 타지 않으면 중간에 버스를 세워야 될 일도 있고 막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하게 살았는데 워낙 익숙해지니까 그 불편한 게 불편한 건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해모임 2포를 먹고 방구가 나오는 걸 보고 소화가 너무 잘 되니까 처음에 해모임을 저는 소화제로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먹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는데 눈이 너무 잘 떠지는 거예요. 매일 한 학교가 제가 그 금강초등학교라는 학교를 나갔는데 그 학교가 아이들이 플러스 수강생이 82명이었어요. 82명을 가리키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두당 42,000원을 받았어요. 80명을 42,000원, 48, 32. 일주일에 2번 가서 2시간씩 레슨하는데 320만 원을 벌었어요. 쉽게 벌었어요? 어렵게 벌었어요? 네, 좀 누가 공감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자, 네. 쉽게 벌었어요. 쉽게. 전공이니까. 쉽게 벌었는데 아침 9시에 눈을 떠서 수업하러 가야 되는데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돈을 그만큼 많이 주는데 가야 되죠. 그런데 눈이 안 떠지니까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그만둬 말어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에 방학이 되면 더 일찍 가야 되니까 그만둘까 말까 눈이 안 떠지. 근데 해모임 먹고 나서 그런 고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눈이 그냥 딱 떠지고 그냥 이렇게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해모임에 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저보고 하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애터미 알리라 뭐 해라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기력이 회복되니까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기가 사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기가 회복되니까 주변에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해모임 먹어라. 그리고 얼굴이 안 좋은 사람한테 야 화장품 발라라. 그리고 교회 특히나 집사님들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설화수를 쓰시더라고요. 뭐 아이크림 하나에 그렇게 비싼 거 쓰시면서 할부로 끊으시고 또 막 세트로 구매하셔가지고 할부로 끊으시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화장품 할부로 3개월 끊어놓고 나면 다 떨어질 때쯤에 또 이렇게 화장품을 또 사야 되면서 또 할부로 끊고 계속 좀 연결되지 않나요? 저는 그러면서 카드값이 계속 화장품값으로 늘어나더라고요. 화장품이 옛날에는 사치품이었지만 지금은 생필품이잖아요. 이 화장품을 생필품으로 생필품은 가격이 2-3개 사도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화장품을 완전한 생필품으로 만들어준 이 애터미가 고맙지 않으신가요? 네, 15,000원짜리 화장품, 3만원짜리 화장품 2-3개 사놔도 좀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옛날에 비싼 거 사던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아이크림 하나씩 사시죠?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준 이 회사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은 네, 마이크 다 켜졌죠? 네,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은 한 지붕 2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이 집을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인데요.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월천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월천택 된 지가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애터미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서 결혼할 때 집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결혼할 때 제대로 된 집이 없었고 제대로 된 차가 없었고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제가 조그만 집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희 신랑이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 결혼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신랑 집에 들어가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물건을 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보니까 집을 하나를 사게 됐어요. 37평짜리 집을.
그런데 돈이 조금 모자랐어요. 그래서 머리가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보고 같이 살래?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사는 거랑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는 정말 달랐어요, 세상은.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우선 신랑한테 허락을 받았죠. 동생이랑 같이 살아도 돼? 이랬는데 제가 자꾸 우울증에 시달리니까 신랑한테 자꾸 집착하니까 신랑은 그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동생한테 집착하겠지 생각하고 동생이랑 같이 살아도 돼 이렇게 허락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제 동생은 또 이성환 국장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이성환 국장님한테 또 같이 살아도 돼 이러면서 허락을 받으니까 이분도 허락을 했다 그러네. 그러면서 싫어요. 자, 그래서 저 어떻게 허락했는지 전 모릅니다.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37평짜리 집에 두 가정이 같이 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처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산다는 게 너무 좋았는데, 자, 이성환 국장님과 우리 신랑은 정말 서비스에 안 어울리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은 인사도 안 합니다, 집에서. 그리고 수시로 싸웁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성환 국장님이 비염에 저희 안방과 끝방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37평이라 저 거리가 있는데 아침에 그 기침 소리가 저의 알람 소리였어요. 저 기침 소리를 듣고 제가 아침에 잠이 깨는 거예요. 그러고 딱 일어나면 저 기침 소리를 안 들었어. 근데 기침 소리가 보통 애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으악 이렇게 나오는 기침 소리니까 이거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특히나 음악을 했으니까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겠죠. 그러면서 저 친구가 비염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물 막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먹이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동생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웬 저 형이 그걸 막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친구가 또 통풍이 있어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앰뷸런스에 실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생은 둘째를 임신해 있었어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제가 물을게요. 이 친구는 3일에 한 번씩, 양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실려가. 통풍에 비염에, 동생은 늘 짜증을 내. 돈 없다고 짜증을 내. 막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은 이혼이 답일까요? 아니면 이성환 국장님을 고쳐서 쓰는 게 답일까요? 이혼이 답입니다. 이혼이 답입니다. 나는 제차가 나네. 애터미가 답입니다.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이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 괜찮아요? 싶습니다. 선택은 실력이다. 다 같이 한번 선택은 실력이다. 시작. 선택은 실력이다. 네,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좋은데요, 그냥. 지금 제가 그때 이혼을 선택했다면 그 아이들 2명을 누가 키우고 있을까요? 제가 애도 없는데. 국장님. 이모가 키우지 않을까요? 이모가 키우고 아빠 없는 우리가 어떤 이혼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부부가 사랑했다가 헤어지는 이게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어떤 심리학 책에 보니까 전쟁의 9배의 상처가 있대요, 자식들한테는. 이제 그거를 읽고 난 후였기 때문에 이혼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자, 결혼 승낙도 제가 했습니다. 결혼 승낙도 제가 했고 이혼도 제가 시키면 이건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잠깐 결혼할 때로 가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결혼을 승낙할 때 있었던 제 어떤 응답이 지금 저의 애터미를 버티게 했던 어떤 동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해드리고 하겠습니다. 25살의 동생이 임신을 했다고 저를 찾아옵니다. 저는 엄마가 고3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6개월 만에 재혼을 하시고 아빠 재혼을 제가 시켰습니다. 아빠 아침밥 차려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결혼을 해라. 아빠 여자를 제발 만나서 결혼을 해라. 제발 음식 잘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해라. 그래서 지금 너무 잘 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동생하고 저랑 오빠랑 3명이서 동생은 고등학교 1학년, 저는 3학년, 오빠는 또 2살 많으니까 언니는 시집가고, 그래서 아이들만 3명 집에 살게 된 거예요. 아빠가 집을 나가서 재혼을 했으니까. 그러면 엄청난 세상에 이렇게 막 받고 살겠죠, 세상을. 그런 중에 있는데 동생이 2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저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2년 차이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임신하고 나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 여러분, 결혼도 안 했고 번듯한 직장도 없더라고, 이성호 국장님. 물론 직장은 갖고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번듯한 직장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다고 저한테 왔는데 결혼을 승낙을 해야 돼요? 아니면 애를 없애야 돼요? 말려야 돼요. 하셔야죠. 말려야 선택은 돼요. 실력인데 어찌해야 됩니까? 말려야 돼요. 노릇노릇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어려움을 항상 신앙으로 극복했던 터라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어떻게든 여러분은 이런 선택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물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묻는 게 좀 질문하는 게 습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결혼시켜야 됩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들어온 게 임신을 했는 거는 하나님께서 임신을 시켜주신 건데 그러면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의 감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세일즈 해라, 뭐 영업해라, 애터미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쟤는 뭔가를 어떤 세일즈 같은 영업을 하게 되면 쟤는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는 어떤 저한테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 결혼을 시키고 우리 이 국장님께 매번 너는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성공을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었어요. 너가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애터미지 않아요? 답입니다. 20년 전에 생각하면 20년 전에 생각을 하면 그때가 27살이고 제가 지금 45이 됐어요. 지금 성공해서 보니까 그 전에 이걸 선택했을 때 아 이게 그거구나는 사실은 중간에 알고 있었지만 제가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서 정말로 많은 갈등과 많은 그게 있었어요. 애터미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애터미가 그렇게 여러분 애터미 그렇게 사랑스러운가요? 네. 네, 사랑스럽습니다. 네, 직급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사랑스럽다고 하는 것 같아요. 후원수당만 받고 있는 분들은 사랑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에 똑같이 주니까. 그런데 후원수당을 받는 건 내가 한 게 없는데 보너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버틴 보너스, 포기하지 않은 보너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딱 그랬어요. 애터미의 오토 판매사가 딱 됐을 때 1년 만에 부업으로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정말 잘했죠.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팀장을 갔어요. 제가 팀장을 도전해서 간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뛰다 보니까 제가 팀장이 돼 있더라고요. 팀장 되기 하루 전날에 탈퇴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요. 팀장을 도전한 사람이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팀장을 갔는데 그 1년 6개월 만에 팀장을 그렇게 달릴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 시스템이 너무 싫었어요. 매일 출근해야 되는 시스템도 싫었고 대전까지 올라가는 세미나도 너무 싫었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제가 일찍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주도적인 삶을 일찍 살았겠죠 제가. 그래서 이상하게 누가 하라면 하기 싫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은 어떤 청개구리띠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좀 AB형 기가 좀 이제 똘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같은 AB형이라면 제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제가 1년 6개월 만에 팀장을 갔는데 그 이후로 시스템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저의 정말 실수였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헤맸어요. 이용규 총장님과 김희석 본부장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저는 1년 6개월만 잘 배우면 제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내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서울에서 나타났는데 그분을 잡고 1년을 뛰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세미나에 앉혀놓고 거기서 성장시켜야 되는데 제가 직접 키우니까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시스템에 철떡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그 이후로 시스템을 떠나면서 얼마나 헤맸던지 그 헤맨 세월이 3년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똑같이 복대되면서 저와 따라가는 그 파트너들은 또 똑같이 시스템을 떠나겠죠. 그러니까 자석이 나도 하시는데 미안해 죽겠어요 우리 파트너들한테. 그래가지고 이 복사가 잘못되면 그 복제본이 원본이 잘못되면 복제본이 자꾸 잘못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파트너들 더 늦어지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딱 만났는데 저희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는 이 집에 동생이 집을 제가 어떻게 벌어서 사주겠더라고요. 또 돈을 모아서. 근데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친구한테 회모임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다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110만 원이라는 연금을 넣고 있었어요. 110만 원의 연금을 3번째 넣고 있었어요. 20대 때 넣다가 또 깨고 30대 때 넣다가
중간에 깨고 30대 뭐 하여튼 30대부터 다시 넣기 시작한 연금이었어요. 중간중간에 연금을 중간에 이렇게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연금을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110만 원의 연금은 더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110만 원을 레슨비 조금씩 모아가지고 학교에서 들어오는, 근데 돈이라는 게 저는 여러분 현금을 딱 들고 있으면 막 쓰고 싶지 않나요? 막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오면 110만 원을 모아서 연금에 넣는 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 이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고령화 된다는데 고령화 돼서 110세, 120세 뭐 이렇게까지 산다는데 그러면 연금이 좀 되는 일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딱 들어오면서 신랑한테 무의식적으로 제가 아메이를 왜 해? 사람들이 리스킹 같은 걸 왜 해? 그렇게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왜 하지? 그러니까 신랑이 그거는 연금성 수입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이렇게 대충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음악만 했으니까 바깥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건 정말 바보 수준으로 모릅니다. 아는 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그러면서 연금성 수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찰나가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자 발굴을 하러 밖에 나갔을 때 뭔가를 찾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고 연그러져서 뭔가를 이제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노동 수입의 한계를 느끼신 분들이 연금성 수입이야 시스템 수입을 좀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노동 수입에 이게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나라가 어차피 선진국으로 가는데 시스템 수입이라는 말을 지금은 제가 하지만 옛날에는 그 말이 저한테는 전혀 감이 안 왔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사업 설명을 듣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업 설명을 해주는 분이 옵니다. 여기에 김미숙 본부장님이라고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셨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께서 사업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듣고 있는데 졸리더라고요. 속으로 졸리면서 저분 대체 얼마 벌길래 저 정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팀장 때였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팀장님이 그 자기 숙모인데 그 숙모님이 400 정도 벌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랬습니다. 저분이 400 벌면 나 4,000 벌겠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스폰서가 너무 잘나도 있잖아요. 잘 안 따라와요. 그래서 너무 똑똑한 척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좀 되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때 가지고 가는 단어 그 문장이 하나 있는데 만만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말해 주실래요? 만만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자, 만만한 사람. 제가 선택은 실력이다. 이것도 제가 이 말을 제가 실천해 와서 내 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만만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이것도요. 제가 너무나 애터미를 하면서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애터미라는 자체가 다단계라는 자체로 가면은 무시하고 어제도 제가 완전 어제 정말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 회장님이 다자택다를 얘기하시면서 저는 오토소비자를 잘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오토소비자를 만드는 거는 요 안에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밖에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니까 오토소비자 만들러 가는 부분이 너무 싫더라고요. 국장 정도 되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박정수 크라운 임페리얼님께서 지금 현재 직급이 네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현 직급에 맞게끔 일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지만 우리 신랑이 다시 저한테 네 현재 직급에 맞게끔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 무시를 10년 전에도 계속 당하고 있었고 지금도 당하는구나 했을 때 아직 애터미 세상이 오지 않았다 해서 사람들이 무시당하면서 부정적인 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애터미가 상식이 아니잖아요. 인터넷 쇼핑몰이 지금 상식화되어 가고 있지만 애터미는 가치와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인데 애터미가 그냥 물건 파는 일, 그 다음에 그냥 방판, 그 다음에 뭐 다단계, 뭐 안에 들어와 보지도 않고 그냥 똥으로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는 그 똥을 과감하게 손으로 만져보고 이게 진주라는 걸 알고 여러분 선택해서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시간보다 앞서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간에 뒤처져 살고 어떤 사람은 시간과 함께 가고 어떤 사람은 시간보다 내가 조금 앞서가고 그러면 시간보다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보다 더 앞서가는 거는 변화를 요구하더라고요.
남들이 정말 손가락질하는 곳에서 그 변화를 내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변화의 결단을 너무 늦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창피스러웠어요. 제가 엄마가 일찍 아프고 집안 환경이 그렇고 하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은 상태.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저는 프로필로 저를 자꾸 이렇게 싸고 싶었던 거예요. 음악이라는 거 뒤에 숨고 악기라는 플룻 악기 뒤에 숨고 악기 뒤에 숨고 지휘자라는 이름 뒤에 숨고 이러면서 저라고 저처럼 나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를 하면 할수록 제가 좋더라고요. 그런 거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저를 사랑하는 법을 애터미에서 알게 됐어요.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현장을 뛰면서 3년을 거울을 안 봤어요. 나는 애터미 수준을 저도 애터미 수준을 너무 낮게 본 거예요. 그래서 시장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막 컨택하고 다닌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누군가를 리더하는 리더가 되는 거에 일인지도 모르고 이해를 못했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회장님의 그 속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신에 하나는 뭐였냐면 저는 어떤 분보다 저희가 그렇거든요. 제가 트럼본도 레슨을 받았고 플룻도 레슨을 받았고 레슨을 받으면 어떤 선생님하고 내가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완전한 실력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저의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어떤 스폰서를 따라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우리 그 김희수 부부장도 계셨고 위에 스폰서님들도 다 계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쭉 올라가다 보니까 박한길 회장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회장님이 이 회사를 만드셨고 회장님이 이거에 대한 이렇게 했을 때 회장님은 우리 전체 스폰서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을 복제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어떻게 강의를 들었냐면 1년 6개월 동안 24시간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혼육의 강의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균형 잡힌 삶의 강의를 되게 많이 듣는데 그 균형 잡힌 삶을 강의를 들으면서 영혼육 환경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성공의 법칙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영은 잠을 안 잔다 그러더라고요. 육은 잠을 자는데 영은 잠 안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계속 12시까지 소비자 만들고 하는 일들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저녁 12시에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돼서 들어올 때 귀에 회장님 강의를 딱 꽂고 한 몇 분 들으면 잠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뭘 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강의를 시작하면 전 판매사 때부터 센터를 차려서 강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떨리는데도 강의를 시작하면 뭐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잠을 자면 잠꼬대를 합니다. 저랑 석세스 가서 1박 2일 같이 주무신 분들은 알거든요. 왜 그렇게 떠들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 후원 가서도 옆에 있는 파트너가 하는 말이 왜 그렇게 국장님 잠 안 자고 입으로 자꾸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날 우리 신랑이 입을 갖다 이렇게 막더라고요. 시끄럽다고 이렇게 막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강의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면 이 입을 이렇게 자면서도 연습을 했겠냐고요. 여러분들도 저같이 두려움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신앙으로 극복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좀 말씀을 전달하고 가고 싶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어떤 그 문장이 하나 있어요. 성경 말씀 중에. 그래서 그거를 3년을 외친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당신이 얘기하세요. 저보고 시키지 말고 당신이 말씀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많은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터미를 좀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와서 어쨌든 지금 그 환경이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보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안 좋았던 모든 환경 그리고 나서 뭐 우리 제부만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오빠 들어오고 우리 언니 들어오고 37평짜리 집에 언니가 들어오니까 한 명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국장님 집을 꼭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상 플랜을 들어보니까 그 부부장님 보상 플랜을 들어보니까 동생을 성공시키면 동생이 생활비가 나오겠네. 그래서 이 동생을 성공시켜서 나는 속으로 꼭 집 사서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애터미에 전념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2줄 바이너리가 있는데 저는 한 줄은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선택이란 것은 어떤 것을 포기하고 하는 게 선택이라고 생각했지
다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이라는 레슨도 조금 줄이고 줄여서 그 시간을 벌고 우리 오른쪽에 있는 동생을 달고 동생을 이렇게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동생이 임신을 한 상태라서 동생이 애를 놓게 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동생이 애를 놓고 나서 그 다음은 누가 이 일을 같이 할까 했을 때 저희 제부를 계속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상태가 정말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범사에 헤아려 가지고 이분의 좋은 것만 딱 차지했었어요. 자, 우리 신랑이 계속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 친구는 머리가 진짜 똑똑해. 그러면서 그 친구가 대신 죄송합니다. 이상한 국장이 좀 써먹어도 될까요? 네. 그 당시에 더 이상 무너질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상한 국장님께서는 통풍도 통풍이었고 비염도 비염이었지만 모든 병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통풍도 통풍이고 비염도 비염이지만 본인이 어떤 교통사고까지 난 상태였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동생한테 전화 못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갔는데 피투성이 돼서 받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지만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해서 그 또 장애 등급을 또 받고 한 상태에서 아무 일도.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이 저에게만 있나요? 우리 서민들에게는 많은 분들이 이런 사건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준 애텀이라는 도구가 저만 필요한 도구인가요? 정말 많은 사람한테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함께 뛰면서 하고 있는데 26살 때, 27살 때 결혼을 허락했던 어떤 그때 들렸던 음성이 이 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진행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근데 동생을 진짜 끝까지 키워줄 거라 생각했는데 참 인간이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이요. 변덕을 부리면서 있잖아요. 키워주다가 한 50만 원 나오고 나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대가가 안 되니까. 내보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화도 나고 그래서 이쪽으로 소비자 군단을 막 달고 있으면서 하는데 저희 신랑이 갑자기 그럽니다. 니는 동생이랑 같이 살아라. 니는 언제 자측에 달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달고 싶었어요. 제 자측을. 너무 달고 싶어 놓으니까 그 얘기를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니 알아서 해라! 이러고 하는데 그때쯤에 이성화 국장님이 애터미를 알아보면서 스물스물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이미 마음을 먹고 이쪽을 막 키우는 열정을 다 해보니까 이쪽을 다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려 올라가든지 말든지 내가 간섭을 안 하고 내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문어 다리가 지가 다리가 많으니까 지가 밟고 있으면 지가 깨물고 있으면서도 아픈지 모른다고. 내가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제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저 혼자 뛰었으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면서 거저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힘도 없고 같이 또 응원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동생은 애 놓는다고 돌아가 버리고. 그런데 그때 이성화 국장님이 살살 50만 원 정도 될 때쯤에 판매사 가기 일보 직전에 제가 이 라인을 그만두고 자측을 키우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국장님께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 국장님 이름이 아니라 동생 이름이었는데 돈이 되니까 이 국장님이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사업자를.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자측을 또 이렇게 내려갔는데 첫 번째는 동생을 선택해서 이렇게 함께 갔잖아요. 그런데 왼쪽은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한 명을 품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하고 싶은 사람이 나오겠지 하고 일자로 쭉 달았어요. 그렇게 달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라인은 저 대신에 전화 받아줄 사람도 없고 물건 주문이더라도 저장해줄 사람도 없고 한마디로 1번 사업자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소비자만 쭉 다는데 이 소비자 관리가 혼자 하기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한 명을 선택을 하고 이 사람과 함께. 그래서 요즘에는 파트너들한테 말합니다. 진짜 너와 함께 성공하고 싶은 사람한테 가서 정말 너의 1번 사업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성공시켜 주겠다고 같이 가자고 간절하게 부탁 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가서 못 알아들으면 회장님이 그 파도가 바위 치듯이 계속 가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가만히 돌아봤을 때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을 키워주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하더라는 거죠. 이 사랑을 유지하는 게 정말로 힘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래요래 하면서 이렇게 왔을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상호 국장님 국장님이 되어 계시고 제 좌측에는 도국장님이라고 도국장님 국장님이 되어 계십니다. 이 두 분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애터미는 피보다 더 진한 물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피보다 더 진한 물이 있다. 예, 애터미는 정말 회장님이 말하는 가족 철학입니다. 애기 철학. 진짜 이거를 실천해 나가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오늘 저의 얘기로 해서 이렇게 온 거는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애터미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국장님이 둘째도 셋째까지는 안 가졌지만 놓고 정말 잘 살고 또 집도 사시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언니도 해모임 먹고 우울증에 너무 시달렸는데 좋아지고 오빠도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해모임 먹고 좋아지고 신장이라든지 심장병은 다 정신적 질환이고 또 공황장애라든지 정신적 질환도 전부 다 물을 안 드셔서 오는 질환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모임을 먹고 또 어떤 식습관도 바뀌게 되고 하면서 이 그 제품의 도구와 어떤 보상 플랜의 어떤 도구 자체가 우리 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도구구나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저의 신념도 넘어서서 좀 신념을 가지고 막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제가 한참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준비할 때 갑자기 잠을 막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눈을 딱 뜨고 깼는데 회장님이 너 나처럼 애터미 전해? 이러시더라고요. 애터미를 만든 CEO처럼 애터미를 전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저한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또 그리고 나서 누군가의 강의를 듣는데 너는 네 일을 하고 있어? 파트너 일을 하고 있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 일도 하고 남의 일도 돌보라는 말씀도 들리고 내 일은 두 줄만 하는 거고요. 남의 일은요 가지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이즈가 넓어지면 우리가 직급수당은 후원수당하고 다르게 사람을 한 명씩 한 명씩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주시는 정말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수당은 3,500만 원으로 끝인 것 같고 직급수당은 그 1억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온전한 사랑을 배우는 이 애터미가 저는 지금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힘들게 했던 어떤 힘들었던 파트너분들이 조금씩 또 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이렇게 우리 팀장님들이랑 국장님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그 고난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 결과의 열매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애터미를 지금도 미친 듯이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나요? 네. 공유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네. 네, 여기서 제가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보이시나요? 아니요. 지금 공유 안 됐습니다, 아직. 지금도 안 됐나요? 안 되고 잠시만요. 있습니다. 공유 안 되었어요? 안 됐나요? 다시 할게요. 나오네요. 됐나요? 네, 네, 되고 있습니다. 네, 나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잠깐만요. 지금 이거 잠깐만 떨려. 지금 제가 이게 지금 네, 슬라이드 쇼 누르시고요. 저 슬라이드 위에 여기. 애니메이션 옆에 슬라이드 쇼 누르시고 네네네 그 슬라이드 쇼 눌렀는데 네 나옵니다. 옆에 네, 현재 네네 네. 네, 할 줄 아는데 긴장하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마무리 부분에 여러분 이렇게 사원이라는 것을 실천하게 돼서 내 것으로 만들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우리 늘 외칠 때 제가 외칠 때 이 사원에 살이 좀 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을 좀 찌워줬으면 좋겠는데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5차원이더라고. 5차원. 1차원은 점이고 선이고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공간이고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이 함께 하는 거. 우리가 믿음이 이때 필요한 거죠. 미래에 이성아 국장님이나 우리 도국장님이나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제가 스폰서가 믿어주는 그 믿음,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그 믿음은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5차원이 되어야 사랑을 하겠더라고요.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5차원은
고난이 없이는 절대 5차원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저희 언니가 또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참 고난이 많네요.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 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정신과 질환을 좀 겪게 되면서 정신병원 1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비만 한 달에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하면서 이게 약이 없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디 다치고 상처받으면 약이 있지만 정신 쪽은 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대. 언니가 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죽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내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어쩌면 불행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사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자니 내일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이 근심 걱정이 하루로 끝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5차원이 가지더라고요. 회장님이 삶과 죽음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하시잖아요. 삶과 죽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죽을 것 같이 상처를 받고 힘들지만 이 상처가 내일 끝날 수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내일 끝나고 싶어 하기도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이상한 충동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삶과 죽음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가 조금 이렇게 죽음 앞에서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안 할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때 제가 감정, 생각, 말을 얘기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부정적인 감정도 있을 거고 제가 지금 화면을 켜놓은 분들이 좀 다른 데 집중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요게 좀 버벅거리고 있는데 이게 화면을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 잠깐만요. 네. 감정, 생각, 말인데 요분들이 집중을 되게 잘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조양현 법무장님하고 정상민 현원원 봤던가? 아주 감사드립니다. 자, 감정, 생각, 말이 있는데요. 말은 결과예요. 말은 결과인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에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리더가 되고 싶었어요. 리더가 돼야 되는 거고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온유한 리더는 모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아둔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없게끔 제가 해야 되겠다 해서 재갈 물리면 된다 하더라고. 마음에 재갈을 물려야지 입에 재갈 물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마음은 어떤 감정을 통해 이제 우리가 생각이 통해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생각은 쌓인 감정에서 생각이 나온대요.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전 기도하기 너무 싫더라고요. 기도 맨날 됐나요? 근데 고난이 있으니까 기도가 스스로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매일매일의 감정을 그 분을 해가 지기 전까지 품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이 그 쌓인 감정을 통해서 생각이 만들어내지고 그 생각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은 내 선택을 갖고 오더라고요. 이 선택이라는 결과가 되게 깊은 곳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선택은 제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때 선택했는지 나쁜 감정을 갖고 있을 때 선택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감성과 이성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감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말 관리를 잘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이 나빴던 게 있으면 좀 요즘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감정이 나빴던 게 있으면 그때그때 말을 좀 합니다. 말이 늘었으니까. 그전에는 감정이 나빠도 이 말을 못하니까 감정을 속으로 품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면서 나중에 저 인간 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화살을 조금만 쐈을 뿐인데 제가 막 가슴에 집어넣더라고요. 내가 니를 갖다가 더 크게 생각하고 막 네가 내가 애터미 한다고 무시했지 이러면서 막 이상한 감정을 집어넣으면서 막 애터미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어떤 심리학 책을 보면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어떤 그런 거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해서 생각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을 통해서 쌓인 감정에서 생각을 만들어내고 말이 나온다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감정 싸움을 하는 일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감정이 오래 갑니까? 감동이 오래 갑니까? 조영은 본부장님. 감동이 오래 간다. 네, 강승희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감정이 오래 갑니까? 감동이 오래 갑니까? 감정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조양은 본부장님은 감동이 오래 간다 그러고 강승희 본부장님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감정이 오래 간다 그러는데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아침에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아침 일찍 친구랑 뭐 일찍이라고 아니고 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가 너무 아름다운 영화였어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나오는데 막 연애 영화다 보니까 너무 신랑이 사랑스럽고 이러면서 집에 왔어. 집에 왔는데 신랑이 갑자기 밤새도록 조용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감동이 어디가지 없는지 사라지고 감정만 남아있는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동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오래 가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감동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감정이 오래 있다 보니까 나쁜 생각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찾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만나면 그때 감정이 다시 살아나요. 어디 숨어 있다가 살아났는지 다시 살아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산을 가든지 하늘을 보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그러면서 내 안에 그 감정을 나의 어떤 성품을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가시 같은 가지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감정이 오래가면서 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쁜 감정들이 있으니까 그 용기도 안 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스폰서를 사랑하고 파트너를 사랑하고 있을 때는 강의가 잘 돼요. 근데 다 미울 때는 강의가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를 항상 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을 심리치료사는 아니지만 내가 힘이 드니까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하게 됐고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소진하면서 생각을 경유한다 했을 때 감정관리 잘하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에 굳건하며 겸손히 섬긴다라는 부분을 참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 어디랑 연관이 있나요? 우리 다시 물을게요. 강선희 국장님 믿음은 그렇습니다. 좀 대답해 주실 부담도 믿음은 과거, 현재. 자, 과거를 믿으십니까? 현재를 믿으십니까? 미래를 믿으십니까? 미래. 네, 미래랑 연관이 있죠. 그래서 4차원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시간과 공간의 4차원, 그래서 넘사벽이 돼야 된다고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과연 3차원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가? 저는 지금의 언니의 모습이 10년 뒤에 언니가 바뀔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피아노도 칠 줄 알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아노도 안 치고 막 진짜 화만 내고 막 소리 지르고 집 나가고 막 이러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지금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제가 10년 전에 상상했던 그 모습인데 지금 이루어졌는데 그 모습을 지금 상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임페리얼 된 모습을 지금 상상하면 어떨까요? 아직 임페리얼이 안 보인다면 2주급 위에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상상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돈이 행복의 모든 가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돈 때문에 감정이 상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은 무엇인가 했을 때 믿음은 미래랑 연관이 있으면서 믿음은 그때 써먹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네, 김태훈 총장님 믿음은 어떻게 생기셨나요? 생기나요? 믿으며 네. 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네, 좋습니다. 다시 물을게요. 조양은 본부장님.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요? 들으면서.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이해가 되면. 네, 맞습니다. 들으면서. 네, 진리는 믿음은 변하지 들음에서 않아서 나며. 예, 진리는 성경책에 찾으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데 제가 1년 6개월 만에 팀장이 됐고 팀장이 됐을 때 완전 자신만만 뿡뿡해가지고 믿음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스템을 떠나니까 듣는 게 없잖아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한테 내가 너무 속았던 거더라고요. 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데 믿음의 속성이 하나 있더라고요. 믿음의 속성이 뭐냐면 변질이 된다는 거더라고요. 믿었는데 자꾸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 언니가 저렇게 바뀔까? 저게 바뀔까? 희망이 자꾸 걷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유지해서 나가는 거는 매일매일 줌 미팅과 맨날 만나서 이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변질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꾸준히만 나간다면 저희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계속 애터미를 전달하는 건 말하는데도 에너지가 들고 생각하는 것도 에너지가 들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 에너지가 들거든요. 기력도 들어가고. 그랬을 때 분명히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게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에너지를 넣었다가 뺐다가 언제 물이 끓으려고 100도에서 끓는데 100도 되기 직전에 불 꺼보고 100도 되기 직전에 불을 꺼보니까 물이 안 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기 때문에 시스템을 떠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믿음은 자꾸 변질이 된다. 이 믿음은 계속 변질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가 했을 때 그 믿음의 선택을 인생 시간으로 적으면서 성공 8단계 들으면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부분 그리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제가 성경책만 읽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분들도 조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기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100년. 믿음이. 그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타나서 증거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26살 때, 27살 때 이렇게 줬던 어떤 동기, 그 다음에 제가 연금속 수입 하나 만들어주지 내가 했던 동기, 그 다음에 화장품에 대한 어떤 체험, 이 여러 가지가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저희 믿음을 굳게 서 갈 수 있고 누군가가 저가 왜 그런 걸 하냐고 했을 때 무시해도 뭐 해도 갈 수 있었던 어떤 것들이 계속 듣고 저 사람도 했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왔던 길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조직이 좀 커지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았지만 죽어서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이 생기면서 그 사랑까지 가야 되는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란 게 이번에 이해가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이 우리 사원 안에 숨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자기 수용, 자기 이해, 자기 개방, 성공은 수신이 전부다. 여러 가지 이성현 박사님과 회장님이 했던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조금씩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 말들이 10년이 지나니까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전신갑도 있고 지금도 갈 길이 멀지만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사원을 외칠 때 생각, 믿음, 소망, 사랑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야 될 어떤 높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온전한 사랑을 배우는 이 애터미 사업이 너무나 좋고요. 모든 사람을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까지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애터미인이 되고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부흥의 강사님이 너무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성공자님의 감동과 열정은 대단하신데요.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우리 예미정 샤론 노즈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셨다고 하고 우리가 감정에 대한 낭비를 너무 애터미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